예, CBS 아들 박정현 판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나흘간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되는데 내란 재판부 특검법 관련해서 그리고 대법원장 찍어내기 시도가 있다라면서 이제 치열한 공방에 오고 갔습니다. 일단은 여야 간의 공방 보셨을 텐데요. 네 분 어떻게 이제 좀 첫날 질문 보셨는지 김지호 아니, 대변인. 제가 한동훈 전 대표가 오랜만에 메시지를 내셨으니까 예, 그에 대해서 조금 예, 저희도 좀 반론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저는 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흥긴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이 음, 메시지 관련해서 정정 메시지를 냈어요. 예, 그런데 집요하게 그렇게 전직 당대표가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나? 오히려 지금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가 뭔가 패널 인증제 해 가지고 뭐 임명도 하고 뭔가 친한계 인사들을 탄압하는 행보를 하고 있는데 예. 저희는 좀 우원식 의장한테도 뭔가 좀 이렇게 공격하는 모습이나 이런 게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무서운가? 왜 저희한테 그러는지 잘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뭔가 당내에서 본인에게 다가오는 그런 탄압부터 입장을 내는 게 맞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헌법의 경계를 허물고 삼권 분립을 뒤흔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야죠. 제가 아까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사실 이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분명한 입장 밝혀야 됩니다.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게 뭐 위헌이냐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최종적인 헌법 해석 기관을 자임했기 때문에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렇게 음. 대법원장 물러나라는 얘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대변인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사실 근본적인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뭐 무서워하냐 어쩌냐 이런 얘기는 좀 선을 넘은 발언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두려워요? 별로 활동도 안 하시는 분을 굳이 논평을 내서 공격을 하시고 김조 대변인 브리핑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많이 신경이 쓰이신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알았네요. 앞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겠습니다. 잘해 드려야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저한테요? 아니 한 대표님이요. 자, 대정부 질문에서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국민의힘 정당 예산 청구 현 단계에서 적절치 않아 보인다. 여러 사건 종료 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고 이미자 의원이 대법원장 찍어내기를 시도하는 내란 정권 이재명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하라. 어떤 좀 센 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데 아까 탄핵 얘기는 한동훈 접해도 좀 언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좀 더 진지하게 논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물론 논의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예, 거겠지만은 이건 굉장히 기본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멀쩡한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탄핵 운운하고 사퇴하라 하는 것이 정말 대통령의 의사라고 확인이 되는 순간 문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음.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 탄핵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해서 별 감이 없어 보이긴 해요. 그러나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라는 단어가 연결되는 순간은 국가 모두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강유정 대변인의 오늘 발언은 대단히 문제의 소지가 크고 이게 진화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딱 끊어주지 않으면 이 논란이 커진다. 그런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여지를 대변인의 발언으로 남겨버린 겁니다. 이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수정을 하고 뭐 공지를 내고 속기록을 바꿔도 이미 나간 거는 어떻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장동혁 대표도 만약에 그 대법원장 사퇴에 공감을 했다면 표현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도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 변호사님. 근데 어떤 인상을 받냐면요. 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솔직히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거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요. 강유정 대변인이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매듭이 지어진 사안이에요. 자기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임시키고 이런 거는 대통령실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더 파고드는 거잖아요. 아니다. 잘못했다. 속기록을 바꾼다. 그냥 경질을 해라. 그게 대통령까지 책임질 일이다.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습니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지형을 넓히는데 자당해서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장동혁 대표랑 각을 세우는 것도 어려울 겁니다. 이제 막 당대표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적대시하고 그 뭔가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당연하지만 민주당 쪽으로 돌리는 건데 그 핀트가 제가 봤을 땐 좀 국민 공감대에는 많이 공감대를 얻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서 이재명 대표 5개 재판을 무죄 받으려고 하냐 이런 워딩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법원 출신이잖아요. 본인이 판사 출신이고 굉장히 법원을 폄훼한다는 인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으면 유죄할 거 무죄하고 무죄할 거 유죄한다는 그런 법원의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저도 사법부를 지나치게 공격하는 건 여야공이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갈등의 최후 보루가 사법부니까. 근데 너무 이제 나가고 있는 측면이 또 장동욱 대표도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제가 싶습니다. 하나만 좀 반론을 드리면 그렇게 임명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대법관들이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 있죠.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내란 특별재판부법 민주당 의원들 115명이 서명했습니다. 그 법안에 보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은 전원 다 재판에서 배제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누가 임명했는지에 따라서 결과에 전혀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예. 굳게 믿고 계시면 법안에 그런 조항들을 민주당 의원 과반수가 왜 서명을 해서 같이 발의를 했는가? 저는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오만을 파헤칠 것이다. 이번 또 이제 대정부 질문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자, 칠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대정부 질문, 국민의힘에게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야 모두 어떠한 말의 공방이 좀 더 거세지고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은 분명해 보이는데 자, 국민의힘의 대정부 질문, 야당인 국민의힘에게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건 그냥 윤석- 동그라미예요. 될 수 있다. Yes. 예. 예. Yes. 당연히 될 수 있죠. 아, 지금 예. 이 사안이 이렇게 작지 않아요. 누가 사법부에 봐도. 대한 그렇죠. 아.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연된다고 해서 대법원을 압박해서 그 판사 바꾸고 그렇게 했어 봐요. 만약에 그런 얘기를 꺼내는 순간 민주당에서 바로 나오는 얘기는 사법부 유린 탄핵. 그러니까 딱 바꿔놓고 생각하면 나오는 것을 주어만 바꾸면 그렇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안타깝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 의원들이 이제 흥분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면서 전곡을 찝어주시면 무조건 득점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 득점 기회가 왔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로 그냥 표현했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저는 오늘도 어떤 분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대정부 질문과 관련해서 실력 발휘 국민의힘, 못한다. 그러니까 이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면면이 어떻게 보면 무능력하고 실력이 없어서라기보다 예. 국민의힘 내에서 본인의 어쨌든 권한을 유지해 나가고 음. 공천도 좀 담보받고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성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지형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이. 예.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정말 야당으로서 견제하고 예리하게 비판하고 이런 기능을 저는 점점 잃고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이. 그래서 대정부 질문을 봐도 약간 평행선을 달리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실력 발휘를 야당으로서 해준다는 인상은 못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지난 주말의 워딩도 너무 심해요. 종교 탄압과 관련해서도. 예.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현역 의원들한테 가두리로 작용한다. 실력 발휘를 못하게 하는 족쇄로 작용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송 변호사님. 네, 반전의 계기도 만들어야죠. 그리고 그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정교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 야당으로서는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조지아주 사태라든가 예. 한미 관세 협상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음. 외환 보유고 4,100억 달러 되는 나라에서 그럼 3,500억 불 정말 그냥 가져다 줘야 되는 거냐. 저번에 대부분 대출과 보증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90%는 재투자 개념이라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왜 이렇게 말이 다르냐. 합의문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논의가 잘 됐다더니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교하게 잘 빌드업해서 대정부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날이어서 제가 법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런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죠. 과거에 그 유능한 보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줄 때 반전의 계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호 대변인은 X. 공당의 원내대표가 정부 여당의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 이재명 대통령과 본인에 대해서 계엄시에 정말 죽을 수도 있었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참 그랬으면 좋았겠다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예. 그 말에 대해서 지금 며칠간 주워 담지도 못하고 사과도 안 하고 뭐 잘못 말한 것도 아니고 뭐 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말한 공개적인 발언에 대해서 이런 바고 말도 못 하는데 그런 분이 이끄는 공당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송원석 원내대표 입장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 저희 실력 발휘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당의 넘버원 넘버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벤치 클리어링하고 나중에 억지로 웃으면서 서로 악수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여권의 실력 발휘냐 거기에 대한 의문이 많다는 말씀을 첨언합니다. 예, 그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내 갈등이 최근에 있었는데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정청래 당대표가 또 지난 주말에 악수를 했습니다.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아마도 자리를 마련한 것 같은데 저 자리에서 이제 서로 악수를 했습니다. 요즘 정치권의 악수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정 갈등 이슈를 뭐랄까요? 좀 치유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좋은 악수라고 보십니까? 네, 이제 마무리가 된 거라고 마무리됐어요? 보여지고요. 지금 실력 발휘 뭐 야당이 못한다고 하니까 이제 여당 말씀을 하시는데 예. 일단 기본적으로 매끄러웠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리고 국민의힘과 협의했던 부분이 원상 복귀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자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 협의 과정에서 일단 뭐 강성 지지층 때문에 바뀌었다라는 지적에는 공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 아니 12월이 되면 지금 김건희 금거부기가 나오고 뭐 집사 게이트가 나오고 그럼 수사를 딱 끝내는 게 맞아 특검이 이런 문제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조금 보강해가지고 연장해가지고 윤곽은 최소한 드러내고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12월까지 연장하지 않고 이거는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과정 중에 오늘도 박수현 대변인이 인터뷰한 내용 등을 보면 소통을 했지만 너무 급하게 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던데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어제 만남으로 다 이제 갈등이 해소되고 다음 텀으로 넘어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3일 만에 저렇게 악수를 한 것 같아요. 아니, 냉각교에 갔다가 그렇게 쉽게 보면은 이 세상이 정말 평화롭고 좋죠. 악수하고 이제 저 하루 장면을 기분이 보고 좋아지면. 모든 갈등이 끝났다고 보세요? 그렇게 보지는 않죠. 장윤미 변호사님 기자도 하셨잖아요. 그 시각으로 한번 갑자기 보세요. 기자의 그 시각으로 이게 보니까 다 끝난 아까도 것 같던데요. 저 갑자기. 강유정 대변인 사건이 뭐 일단락됐는데 우리가 자꾸 한동훈 전 대표가 그걸 끄집어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기자들이 바보입니까? 이게 계속 진행되니까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저 장면으로 끝났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말 잘못한 거고 모두가 다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부덕의 소치라는 말로 모든 걸 덮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결정을 바꾼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얘기했잖아요, 다들. 일어났더니 민주당 의원들 하는 얘기가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이거 큰일 났다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문자 저 같은 사람은 안 보내요. 모든 국민이 국회의원한테 문자 보낸다? 어느 기사 보니까 10,000명, 딱 10,000명에 해당하는 소위 개딸이라는 분들이 민주당을 쥐고 흔든다. 민주당 관계자의 전원을 담아 기사를 낸 걸 제가 봤습니다. 그 10,000명이 5천만 우리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이걸 꼭 강조해 주셔야죠. 네. 뭐 지난주 저희가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 저도 좀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조금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의욕이 가하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분들이 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치 정권과 그 혹독한 정권과 아주 사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동지들이기 때문에 예. 잘 이렇게 협의가 돼서 앞으로 이제 그런 일 없도록 저희가 절치부심하겠습니다. 좀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 사진에 대해서요. 네 글자로 표현하면 참된 약속이죠. 참된 약속. 참된 약속? 뭔지 모르세요? 두 분이 참된 약속을 하신 거예요. 2010년에 예. 그 LG 트윈스 조인성 선수하고 신수창 선수가 그 찍은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머리 어깨동무하면서 예, 서로 이렇게 화해한 그렇죠. 것으로. 그 당시 경기장에서 공개적으로 신도를 빚었다가 예, 그 사진을 사인 찍었는데 그죠? 예. 그렇죠. 저 갈등이 없으면요. 저런 사진을 찍지도 않아요. 제가 그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당내 화합을 바탕으로 이제 대정부 준비에 나선 상황이다. 자, 그런데 지난 주말에 또 사진이 또 하나 화제가 됐는데 이낙연
새미래당 상임고문에 SNS 사진이 하나 올라갔습니다. 평산 마을에 가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랑 이낙연 전 총리 부부가 함께 이제 파한대소를 하면서 웃고 있는 그런 장면. 추석 인사를 겸해서 평산으로 가서 문 전 대통령 대회를 만나서 환담을 했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이 또 사진을 보면서 또 여당 내에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네요. 김지호 대변인. 이게 이제 좀 이낙연 전 총리님 관련해서는 네. 저희가 느끼는 감정은 좀 지긋지긋하죠. 지긋지긋? 예, 아니 왜냐하면은 이번 대선에서 엄연히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동 정부를 수립한다고 끝까지 저희를 괴롭혔는데 그러면 이제 명절 인사도 김문수 후보한테 가서 해야지. 왜 우리 당의 대통령한테 또 와서 이런 분란을 잘못 만들고 찾아갔나? 진짜 지난번 찾아가려면 김문수 지난 후보를 총선 찾아갔어야지. 때도 광주에 출마해가지고 마지막 불씨를 태우겠다고 그때 다 모든 광주 시민들이 마지막 불씨를 껐다고 생각하는데 예. 대선 때도 또 나타나고 아니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희 당에 굉장히 살아계신 그 어른이시잖아요. 예. 근데 왜 곤란하게 자꾸 이게 참 분란을 만들잖아요. 그냥 한번 김문수 후보한테 마음을 주셨으면 그냥 글로 가서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장 변호사님 한 그러니까 말씀 해주세요. 민주당 지지층은 일단 이낙연이란 정치인을 볼 때 실망감이 큰데 그냥 큰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총리로서 그리고 그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민주당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쓰기보다 나중에는 너무 나간 거예요. 뭐 탈당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면서 공동정부 운운하면서 권력을 배분하려고 하고 이게 굉장히 좋지 않아 보이는데 이 사진도 비공개 모임 만남이었잖아요. 근데 본인의 SNS에 올렸기 때문에 이거 합의는 된 거야. 그럼 자기 정치하려고 다시 또 민주당에 어떻게 보면은 기류를 보려고 이런 사진을 올리나 이런 오해나 내지는 오인을 자초하기 때문에 다시금 확인이 되는 거죠. 아 이낙연이란 정치인은 민주당에서는 정말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두 분은 그래도 선을 지키시네요. 민주당의 뭐 추미애 의원이나 이현주 의원 같은 분은 화살을 문재인 이낙연으로 가다가 완전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는 거 말씀하신 대로 살아있는 큰 어른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 사람 만나냐? 왜 헷갈리게 하냐? 예. 매를 들어야 한다. 추미애 이렇게 의원이, 말씀하시니까 이분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질서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충분히 뛰어넘으실 분들이라 물론 많이 뛰어넘으신 경우도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매정하다. 이 예. 모든 게 다 민주당 내부 구성이 복잡해서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전 총리 안 만날 수 없는 그런 연이 있잖아요.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고 조국 대표와 현재 민주당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것도 좀 이상한 거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대로 청청래 대표와 가까이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잘 처리하시기 바래요. 이 사진도 네 글자로 표현하면 박하사탕 같은 거죠. 박하사탕? 나 다시 돌아갈래. 이낙연 전 이낙연 전 총리 총리 입장에서는 돌아가고 싶을 수 있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지금 당내에서 공간이 마땅치 않아요. 왜냐하면 대선에 출마하셨던 분이 바로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그렇죠. 낙선할 거라고 예상한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그 공간이 열리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함께 손을 잡았던 이낙연 전 총리로서는 이제 국민의힘 쪽과 손잡고 정치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지금 조국혁신당 쪽에 뭔가 공간이 열릴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뭐 성추행 사건 등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조국 비대위원장이 이제 예전과 같은 입지를 갖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예. 그런 미묘한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걸 공개함으로써 어쨌든 민주당 쪽 진영으로 내가 되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죠. 예.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왜 만났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온다는데 오지 말라고 하기도 좀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오겠다고 해요. 아, 오지 말게.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추석 갑자기 인사 사진 오겠다는데. 사진은 찍지 말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없으면- 사진도 또 대통령 기록과 관련해서 또 비서관분들 이제 세 분이 계시고 하니까 사진도 남기는 거죠. 역사에 또 이제 그 현장이니까. 예. 근데 그것을 정말 이렇게 SNS에 올릴 것까지 예상했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이낙연 전 총리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까 송영훈 저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정치적 공간을 다시 열기 위해서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가진 그 영역 음. 거기 한번 가보자. 조국 대표와의 상황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그 네.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아.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찾아왔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떻게 뭐 오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그렇게 이해하죠? 초기 총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대통령 할 때. 예. 이 추미애 이현주 이분은 이 두 분은 왜 만났냐? 어우 너무 세다. 냉정해요. 냉정하다. 예, 예. 좀 근데 그렇게,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 대변인 하셨던 고민정 전 최고위원님은 이 사진에 대해서 굉장히 격하게 맞아요. 예. 이낙연 전 총리를 비판하는 그런 글을 쓰셨어요. 네. 그게 아마 뭐 그런 기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예. 친분으로 이렇게 덕담하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예. 자, 조국 혁신당 잠깐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김보엽 전 수석 대변인이 또 SNS에 장문을 글을 올려서 또 논란이네요. 그러니까 성추행, 성희롱 없었다라는 주장을 냈고 또 오늘 이제 비대위 체제가 시작이 됐거든요. 뭐랄까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이제 비대위 체제를 가동했는데 또 이렇게 입장이 나와서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 것이냐. 장 변호사님부터. 제가 이 장문에 본인 해명글을 네. 봤는데 이제 변호인 의견서 같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자기 항변을 법리적으로 했다는 생각인데 그게 지금 조국 혁신당의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었는지 의문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제 진실 공방이다, 뭐 2차 가해다 이런 논란이 다시금 또 이제 조명되기도 하다 보니까 좀 지금은 제명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선당 후사하는 자세로서는 좀 적절했나라는 물음표가 사라지지 않고 이제 조국이라는 정치인한테 굉장히 큰 숙제가 놓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다고 봐야 될 거예요. 이 사안에 대한 접근법에 있어서는 이제라도 이 피해자에 대한 경청 그리고 보상 그리고 대안 마련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라도 미진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본인의 정치적 입지에도 많은 그런 그 타격이 될 거기 때문에 잘 해내시길 바랍니다. 근데 김보엽 전 대변인은 이제 제명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당이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렇죠. 자기 SNS에 올린 거죠. 예. 자, 어떻게 보셨는지. 항변의 타이밍이 참 공교롭죠. 왜냐하면 네. 강미정 대변인이 탈당한 게 9월 4일입니다. 열흘 정도가 지나서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런 글을 올렸기 때문에 사실 저는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를 잘 모르지만 이 타이밍으로 봤을 때 이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될 것인가에는 많은 의문부호가 그려져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자기 모순은 이미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폭력 사건을 올바르게 처리했으면 지도부가 총사퇴했겠어요? 그런데 올바르게 처리도 못하고 조국 전 대표도 입을 닫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당권에 빨리 복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건 너무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어서 이 모순을 어떻게 다시 교정을 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당이 앞으로 공당으로서 오래 존속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늦었지만 이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었어요. 조국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는 거였습니다. 맡지 않고 다른 분이 비대위를 끌고 가는 과정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했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걸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예. 피해자분들을 복당 권유를 했다든지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전 두 가지 부분 지적하고 싶은데요. 일단 수사기관에서 혐의점이 있으니까 입건이 된 것이고 조국 혁신당에서 자체 조사 결과 제명이라는 처분을 했다면 피해자 측 지장에 저는 더 신빙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그 노래방 사건 관련해서 7명 중 1명의 증인만 피해자 측 증언을 했고 나머지 6명은 다 못 봤다. 기억이 안 난다. 저는 이 부분도 좀 조사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못 본 건지,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건지. 그래서 강미정 대변인이 결국 2차 가해에 못 견뎌서 탈당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 대표가 이 부분까지 철저히 좀
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과연 이제 비대위 체제의 비대위원장으로 오른 것이 과연 사태를 수습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되는 길이었을지 아니면 과연 또 다른 악수가 되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일단 네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